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렸습니다. 2024년 1월 4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좀 조정받았습니다. 연초부터 좀 조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또 국내 증시에서도 바이오 업종의 하락이 좀 도드라졌죠. 그 부분도 한번 짚어보면서 어제 미국장이 연속적으로 지금 빠지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좀 빠지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고 2024년에 상당히 또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어떤 기대를 하고 있었잖아요. 연말 움직임들을 보면서 이게 어떤 모습들인지 한번 시장 짚어보면서 필승의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수부터 마감해주죠. 오늘 코스피 지수 0.78% 약세, 코스닥은 0.6% 약세입니다. 코스피 한 9조 원 정도 거래대금 터졌고 하락 종목 수가 좀 많았습니다. 600종목. 코스닥은 10조 거래대금 터졌고요. 하락 종목 수가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좀 악세 흐름 냈고 낙폭이 좀 컸던 종목들 많았어요. 최근에 좀 가파르게 올랐던 종목들 중에서 뭐 5에서 한 7% 정도 빠진 종목들이 많이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어제에서 오늘도 이제 기관이 8천억을 코스피 쪽에서 순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물 쪽에서 외국인도 3천 계약 순매도를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수급 구도가 보시면 금융투자 쪽에서 거의 대부분이 나왔죠. 금융투자 쪽에서 이제 작년 연말에 들어왔던 물량들 그대로 나가는 거 매년 이제 연례적인 부분이라서 뭐 특별할 건 없어요. 예. 그래서 요 구간에서는 또 이제 뭐 낙폭을 보이는 종목들이 발생하는데 변동성이 커진다는 거죠. 그런 구간에서 우리가 잘 전략을 짜야겠죠.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들이 사실상 이제 연초부터 하락에 다소 좀 이렇게 좀 움찔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락에 좀 길들여 있었잖아요. 한 2년 반 넘는 기간 동안 3년 가까이를 하락에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이 본전이라도 찾고 싶다는 마음을 계속 갖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코스피 지수 흐름을 보여드리면 계속 빠지니까 3원 빠지고 4원 빠지고 하고 올라가는 듯 하다가 또 밀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되다 보니까 원금만 오면 팔겠다라는 생각이 더욱더 거세지는 측면이 있었는데 그래도 믿어보자, 이번엔 가겠지 하면서 있던 사람들도 최근에 낙폭에는 흔들릴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개인 투자자 딴에서는 되게 좀 아직까지는 혼란스러울 수 있는, 야 이게 뭐 상승 흐름으로 가는 건가 추세적으로 가는 건가 하는 의심을 할 수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상반기에는 상당히 좋은 어떤 흐름들을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수적인 흐름 측면에서도 상승으로 돌려 세웠단 말이에요. 예, 강력한 매물 라인들을 지금 돌파를 하고 소화를 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미국장은 뭐 신고가 흐름을 내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격 조정을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너무 가파르게 올라오면 이격 조정을 이제 5일선까지만 조정받더라도 굉장히 가파르게 조정받잖아요. 예. 이제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 이격이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이격이라는 거는 주요 이평선과 현재 주가의 괴리인데요. 그만큼 여기서 산 사람들은 이익이 많이 났으니까 매도 압력을,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격도가 벌어진다는 거는 그만큼의 매물의 가능성들이 이제 차익 실현의 가능성들을 안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평선이 좁혀 있는, 뭐 예를 들면 이런 이격도가 좁혀 있는 지점에서는 팔고 싶은 사람들보다는 그냥 일단 기다려 보겠다 이런 쪽이 더 많겠죠. 근데 이제 주요 이평선이 이렇게 깨버리면 이제 로스컷 물량이 나오는 거니까 기관 외국인들 쪽에서도. 근데 이격이 이렇게 벌어졌다는 거는 뭔가 뭐 명문적으로만 이제 주어지면 막 수익 실현 이거 아유 진짜 팔았어야 되네 하면서 막 이렇게 막 파는 거예요. 이제 그런 현상이 이제 이격이 벌어졌을 때 나타나고 그 폭이나 기간은 예상은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주식시장을 바라다 보면 긴 호흡의 흐름을 좀 놓칠 수 있어요. 나스닥의 주봉 차트 흐름이에요. 주봉 차트 흐름을 보시면 아주 탄탄하게 상승의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측면인데 앞서서도 작년에 이렇게 이격이 벌어져서 조정을 받고 하는 과정들을 거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뭐 주봉, 월봉 해서 추세적인 흐름들을 좀 볼 필요가 있고, 예를 들면 지금 막 이런 흐름인데 금리가 뭐 1%야. 예. 막 이제 경기도 좋고 해가지고 막 물가도 올라가기 막 시작하고 막 이래.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뭐 중앙 이제 은행에서도 이제 금리를 좀 높여야겠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위치에서 그런 상황이면 위험할 수 있죠. 예, 쌍고점 뭐 형태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지금은 반대죠. 금리를 이제 내리려고 하는 시점이고 물가는 계속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었고, 또 이제 경기 침체 온다 했는데 침체는커녕 그냥 약간 둔화되는 정도의 다시 또 회생하는 흐름 내지는 지금 새로운 트렌드가 만들어지고 있는 AI 혁명을 통해 가지고 전 산업 부문에 확산되면서 뭔가 이제 어떤 산업의 효율성, 산업의 어떤 뭔가 혁신성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주요 이제 이끌어가는 기업들에게는 또 밸류에이션 상향의 어떤 요인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기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명분들이 나타나냐, 금리도 어떤 흐름에서 뭐 변동상을 보이느냐 이런 걸 이제 놓고서 보는 거죠. 단순히 막 차트만 보는 사람들은 그걸 오판하는 거예요. 제가 차트만 보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야 이거 싼 거 좀 찍을 가능성이 있겠네, 헤드앤숄더네,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만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다각도로 보면서 판단을 할 필요가 있고, 나스닥의 증시의 흐름은 완연하게 지금 상승 추세적인 흐름을 내는 과정에서 이격의 조정의 흐름을 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고요. 특히나 이제 국채금리 10년물짜리가 너무 급전직하했어요. 그렇죠? 미리 선반영해서 엄청 빨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올라올 수 있잖아요. 예, 뭐 4% 이렇게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약간 조정의 빌미를 좀 주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유가도 이거 더 이상 안 떨어지네?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발생한 거고,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뭐 엔비디아 중심으로 이제 강세를 띠는 신고가 흐름을 내다가 요거 이제 급전직하하면서 지수에 같이 충격을 준 거죠. 하지만 뭐 양봉점 전환 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추세적인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겁을 먹을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인도 증시도 그렇고 대만 증시도 그렇고, 전체적인 유로스톡스 이제 유럽 증시, 독일 증시, 뭐 프랑스 증시, 뭐 다우지수도 신고가 흐름을 내고 있고, 이런 것들을 뭐 종합적으로 우리가 볼 때 크게 두려움을 가질 위치가 아닙니다. 니케이 증시도 마찬가지로 추세를 상승시키는 그런 추세적 흐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의 흐름도 이격 조정의 어떤 모습들을 띠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는 게 적절할 것 같고요. 우리가 정배열로 나가는 초기 또 장기 평선도 뚫고 올라가면서 상승 추세의 초입 부분에서 가격적인 조정을 받긴 해요, 이격 조정이나. 하지만 추세를 보는 게 중요하다. 괜히 이제 오판해가지고 많은 종목군들, 업종군들이 바닥을 탈출하기 시작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조정이 나올 때마다 또 이제 주요 수급 주체들은 또 저점 매수의 어떤 흐름들을 가져갈 거고요. 오늘도 뭐 다양한 종목별로 이제 유망한 종목별로 이제 양봉 전환되고 바닥권에 수급들이 들어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착시 효과를 보이면 안 되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뭐 탄탄하죠. 예, 오늘 양봉 전환되고 이제 2차전지 업종이 오늘은 좀 좋았죠. 예, 이격 조정을 할 필요가 없는 업종이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계속 강조드린 부분은 이거 이제 하락 역별, 뭐 가격 기간 조정의 구간인데, 기간 조정은 시간적으로 상당히 좀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 업종과 바이오 업종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측면의 흐름이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2차전지 업종에 대한 전략은 저는 갖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헬스케어 업종이 굉장히 가파르게 단기간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격 조정을 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IT 소프트웨어 부담이 없잖아요. 이격 조정할 게 없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0.39% 상승했어요. IT 소프트웨어는 대표적으로 네이버 오늘 플러스죠. 카카오도 이제 1% 플러스. 이격 조정할 필요가 없는 업종의 주요 종목들은 안 빠졌다는 거예요. 혹은 양봉 전환됐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그냥 약보합 정도 했어요. 지수보다 강했다는 거예요. 반도체 업종 지수를 보면 미국이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탄탄하잖아요. 그만큼 올해는 한국 증시가 나쁘지 않을 거라는 걸 좀 암시하고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흐름이 지금 지수를 좀 견인하고 있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탄탄하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고, 미국 나스닥을 20일선 깼는데 지금 KLX 반도체 업종 지수는 20일선은 안 깼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탄탄하다는 거고, 오늘 코스닥의 제약업종 지수도 4% 하락하면서 조정 성격을, 이격 조정 성격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이 최근에 좀 강했던 종목들 이격 조정하는 과정에 있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지금 장기 평선 돌파시키잖아요. 이런 것들은 바이오 업종이 지금 가장 가격적인 메리트를, 이제 업종을 이끄는 이제 업종군 중에서, 지수를 이끄는 업종군 중에서 가장 가격적인 메리트를 크게 갖고 있다. 그리고 셀트론이 오늘 5.8% 빠졌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나 어떻게 해석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봅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조정이었습니다. 5일선 정도의 밑꼬리 그리고 거래량 줄이면서 음봉, 이격 조정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저점 그 2년 빠지고 2년 하락하고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건 여기 안에서만 주구장창 보고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큰 뭐 코끼리인데 여기 엉덩이 부분 만지면서 이게 뭐지? 그런 꼴이란 말이에요.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돼요. 2년을 가격 조정 받고 가격 조정을 1년 받았죠? 가격 조정 1년 받고 거의 2년을 기간 조정을 받았어요. 3년 만에 장기 평선을 돌파 지지를 하면서 정배열의 전환 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꺾였나 봐요. 주식의 원리상 그런 경우는 거의 희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셀트론의 주가, 셀트론 제약의 주가도 오늘 이제 조정 성격이다고 판단하면 된다고 좀 생각하고요. 그만큼 아주 탄탄한 상승의 추세, 자연스러운 이격 조정, 또 이제 올해 가지고 있는 여러 모멘텀들, 또 업종의 부흥, 지금 업종에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 통해서 오늘 셀트론의 흐름이 저는 전체 바이오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과 궤를 같이 한다고 생각해요. 방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 오늘 뭐 종목적으로 좀 얘기를 드리는 게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반도체 지수를 이끌어가는 업종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바이오는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 그러니까 상반기에 우리가 큰 업종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이제 업종이란 말이에요. 지금 바이오 업종이.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업종에 대한 판단이 매우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바이오 종목들 보시면 큐로셀 같은 기업도 마찬가지로 거래는 빵 줄이고 막판에 흘러내리는 흐름들, 이런 것들은 결국 누가 막 뭐랄까요, 뭐 큰 손들이 뭐 다 패대기 치듯이 추세하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조정 성격으로 받는 부분이고, Y바이오로직스 같은 기업도 뭐 내일 이제 보호에서 풀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옆으로 횡보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지금 바이오 쪽은 이격 조정을 거친 거지, 대거 매집 주체들이 개인한테 물량을 넘기는 구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최근에도 이 이미지를 만들어 가지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12월 달이었죠. 바이오를 팔 필요가 없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앞에 이제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8일 전에 바이오 팔면 안 되는 이유, 대중 투자자 손해 없다. 신고가 종목은 시작이다. 라고 12월 27일 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논리를 보시면 되는데, 바이오 업종의 주요 종목들이 되게 세게 움직이면서 이런 구간에 지금 놓여 있었다는 거죠. 12월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 투자자에서 의심, 뭔가 하락에 젖어 있다 보니까 본전이라도 찾아야겠다. 하락에 길들여진 거죠. 그 프레임을 벗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개인의 이제 기억의 한계는 보통 한 2, 3년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10년 전, 15년 전에 사건도 기억하지만 투자의 그 본능적인 부분에서 이제 기억의 한계가 이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다시 상승으로 올 때 그 사람이라는 게 그 어떤 패턴을 인식해야 되는데, 이 길들여져 있는 최근 2, 3년의 하락에 길들여져 있는 어떤 그 패턴화돼 있기 때문에 상승으로 돌아서는 거에 대해서도 뭐랄까 본전을 찾아야겠다라는 부분이 더 이제 뭐랄까 집중화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대중의 어떤 반응으로 나타나고 대중적으로 이제 어떤 패턴이 나타나면서 이제 메이저가 이제 가격을 리드하는 그런 구도가 되는데요. 결국 이제 레고캠바이오 같은 기업도 마찬가지로 그런 국면의 흐름에 있는 겁니다. 추세적인 어떤 흐름들을 내기 시작하는 초기 지점에서 이게 이제 조정 구간 폭이나 기간은 뭐 어느 정도 될지는 예상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정배열 초기 지점에서 이격 조정의 어떤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차원이다. 에이플리바이오도 이제 그런 흐름들을 내고 있는 부분이고, 저항선이 이제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정배열 초기에서 이제 좀 급등하다가 가격 조정을 세게 받으면요, 이렇게 이격 조정 세게 받으면 과거에도 항상 그랬었어요. 바이오 업종에서 대부분 투자자들이 두려움에 혹은 적은 수익 15% 20% 수익에 홀라당 팔아버려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패턴이었는데요. 한미약품 이런 기업도 마찬가지로 이격 조정을 보이면서 장중 조정이죠. 이런 모습을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그런 패턴이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낙폭이 컸던 종목들도 이제 그런 모습 속에서, 그러면 이제 뭘 더 우위에 우리가 전략을 세워야 될 것인가? 이건 얘기 드릴 수 있어요. 장기 이평선 위에 있는 종목들, 가장 강력한 매물대를 뚫어올린 종목들은 조정은 짧고 상승은 길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종 내에서도 이제 그런 종목 중심으로 이런 조정기에는 또 다 같이 조정을 받잖아요. 근데 다 같이 조정받았는데 저기 밑바닥에 있는 거, 그런 거 잡으면 시장의 주도주도 못 될 뿐더러 또 저항선에 막혀서 다른 종목 상승할 때 조정을 또 받는 겁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매물대를 돌파해낸 기업은 이런 조정이 또 안정화되면 바로 치고 달려요. 매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저항을 받았던 선을 돌파를 한 종목들은, 결국은 업종 내에서도 가장 높은 수익률을 주게 될 것이다. 그게 이제 주식의 원리에서 또 바이오 업종 투자 전략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의 이격 조정의 어떤 지수 구간을 매우 잘 활용해야 됩니다. 제가 올해 상반기가 기회라는 논리를 꾸준하게 이제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드려왔습니다. 공매도가 안 됩니다. 과거 같으면 막 20%, 30%, 이제 어제 뭐 셀트론 제약 상한가 치고 이럴 경우에 엊그제 한 20% 상승하면 공매도가 들어올 겁니다. 근데 공매도가 못 들어오니 상한가를 쳐버렸죠. 지금부터 어떤 장세는 거칠 게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격 조정은 어떤 매집 주체에게는 웬 떡이냐 하면서 물량을 받아내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뭐 그
기관이 팔았잖아 라고 얘기한다면 이 기관이 판 물량을 아유 감사합니다 하면서 여기서 지금 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좀 해석하면 되고요. 그 대표적인 업종이 반도체와 바이오 업종입니다. 네, 그래서 그 두 지수 리딩하는 그런 두 업종의 흐름이 지금 거대하게 펼쳐지고 있고 주요 주체 수급들이 수급을 집중화하는 그런 국면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수 영향도는 없지만 자율주행이라든지 우주 항공이라든지 또 애플이 또 이번 달 말에 비전 프로를 낼 예정이라고 좀 뉴스 보도되고 있는데요. XR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제가 수소 쪽 얘기를 들었죠. 수소 쪽 관련된 쪽이라든지 이런 지수 단이 아니라 지수에 영향 미치는 단이 아니라 성장 섹터의 어떤 테마 단의 종목들도 활발한 움직임들을 아마 내는 국면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 잘 활용하는 게 필요하고 현대차 그룹주들도 오늘 조정을 받긴 했지만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돌아서는 흐름들 보여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이런 것들 최근에 조정 받았지만 이 정도 수준에서 특별하게 더 밀리기는 좀 쉽진 않아 보이고요. 어쨌든 뭐 많은 그 시총상위 종목들이 오늘 뭐 어제 오늘 특히나 이제 좀 빠지는 종목들 많이 발생했지만 제가 볼 땐 추세적인 하락보다는 뭐 HLB 이런 것들도 이제 낙폭을 보인 거죠. 그래서 오늘의 흐름들을 잘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 구도는 어땠을까요? 네, 오늘 S51이 외국기관 동시 순매수 1위 기업이고 유가 오른 것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요. 크래프톤이 2.9% 상승하면서 낙폭 세게 보인 것 회복해 나가는 흐름이고 최근은 뭐 방산 쪽으로 우주항공 쪽으로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수급 구도 볼 수 있고요. 한명품을 빠졌지만 수급은 들어왔습니다. 중요한 어떤 시그널을 말해준다고 생각이 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셀트론 제약 같은 경우 보시면 음봉 약세였지만 수급은 좋았습니다. 그래서 요거 의미 있는 흐름이고 동신세미캠 반도체 쪽에 부담 없는 종목 넥스틴도 반도체 관련된 종목 그래서 오늘 휴젤 뭐 올해 이제 실적 좋을 만한 기업들 덴티움과 휴젤 좀 꼽아드리고 있는데 휴젤도 상승세 계속 이어가는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네요. 우주항공이 최근에 좀 많이 수급적으로 수혜를 받는 모습이고 반도체 쪽으로도 꾸준하게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 시장 구도는요, 뭐 조정 성격이었지만 저는 두려움을 가지기보다는 그냥 추세를 아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매일마다 막 벌어지는 시세 때문에 뭐 겁을 먹는 투자자가 된다면 사실 주식이 얼마나 막 불안 요소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철학이 단단한 사람은 하루 이틀 상간의 뭐 움직임, 가격 변동에 너무 감정 변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추세를 아는 투자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약바이오 하락 분석은 뭐 아주 깔끔하게 결론적으로 야 이거 기회인데?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시장 분위기는 뭐 연초부터 조금 조정 성격이었지만 저는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격 조정에 불과할 것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상반기는 상당한 국내 증시에 또 기회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는 측면으로 전략을 갖자.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날씨가 좀 포근해진 것 같습니다. 네, 벌써 다시 또 추워지려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식시장 안에서 좀 뜨거운 열기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신박사는 다음 시간에 좋은 모습으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